서울에 위치한 한 기업. 한국클라우드는 매출 1,200억, 차별화된 ICT 기반의 컨택센터 솔루션 서비스를 선보여온 한국코퍼레이션의 자회사로 2019년 첨단 기술이 융합된 복합 솔루션과 음성인식 사용자 인터페이스,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가 접목된 ICT 토탈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네, 한국클라우드는 지난 11월 한국코퍼레이션에서 물적 분할한 회사고요. 그리고 한국클라우드의 주요 비즈니스는 우리 콜센터의 CRM에 대한 솔루션을 개발해서 모든 우리나라의 공기업이나 민간 대기업들에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저희는 그 회사의 미션으로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좋은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 클라우드 기반 컨택센터를 도입한 한국클라우드는 클라우드 CRM 플랫폼을 보유 중이다. 이 플랫폼은 아마존 웹 서비스를 100% 활용할 수 있어 아마존 커넥트 시스템의 컨설팅이 가능한 국내 유일의 업체다. 저희는 철저하게 4차 산업 시대에 맞는 소비자가 원하는 그런 니즈를 정확히 포착을 해서 우리 사용자의 환경에 맞게끔 계속적으로 변화를 주고 진화를 주는 그런 서비스 모델을 계속적으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기존 사업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미래지향적인 핵심 기술을 추구해가는 한국클라우드. 고객에게 좀 더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명감까지 가진 김영겸 대표. 그가 생각하는 기업가 정신은 무엇일까? 항상 모든 현상이나 사물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왜 그럴까 이런 호기심과 의구심을 가지고 또 이런 부분을 어떻게 더 좋은 쪽으로 바꿀 수 없을까 거기에 대한 생각을 집중을 하고 또 그거를 실행해 나가는 과정이 새로운 기업가로 탄생할 수 있는 또 새로운 기업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세, 그런 태도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회사를 키우는 거고 또 회사는 나름대로 기업을 또 숫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숫자를 만드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투자, 또 사람에 대한 믿음, 신뢰가 그 회사를 얼마만큼 크게 만들 수 있느냐 저는 가장 중요한 요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기업의 이익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투자와 믿음을 가지고 함께 성장해 가고 싶다는 김영겸 대표. 열정은 기본, 유연한 사고와 적극적인 행동, 긍정적인 마인드로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김영겸 대표. 4차 산업화 시대에 걸맞는 소통의 리더십으로 한국 클라우드를 이끌어갈 그의 기업가 정신을 들어보자. 오늘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조그만 공유된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도 식사를 하시면서 또 한번 되새겨 보시면은 또 좋은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우리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그런 미래로 가기 위한 비전은 어떤 가장 중요한 요소를 갖고 있느냐 부분을 제가 간략하게 표로 만들었는데 그동안 갖고 있는 로컬 중심 생각에서 이제 글로벌 시각, 세계화가 가장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서는 이제는 모든 세상이 다 초연결 구조로 다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에 이제 현실 안주, 과거의 고정관념에서 매달려 있던 부분을 새로운 혁신, 이노베이션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혼자서 할 수 있는 세상은 이제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자기 주의, 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남이 잘할 수 있는 부분하고 협력 관계를 구축을 해서 전략적 얼라이언스를 맺는 이런 행위 자체가 앞으로 자기 기업이 미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발전 토대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 이제는 모든 세계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혼자서 자기가 잘한다고 지속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 있는 유사 기업이 지금 현재 자기 자신을 기업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또 시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글로벌 시장 플레이어의 그 어떠한 방향이나 그들의 그 생각을 많이 빨리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요 표에서 보시면은 다 나타나겠지만 저희가 눈에 많이 익은 분들이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큰 역할을 하고 계실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생각하는 그 글로벌 그 경영계 공통점이 무엇일까 이렇게 쭉 나열한 부분이 이 5가지로 많이 집약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이 우선 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투명하고 윤리적인 수익을 창출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창조 경영에 관련된 부분은 그간의 이제 생산 중심에서 인간하고 고객 중심으로 이제 전환이 돼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이제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 약간 좀 아직까지는 생소한 언어일 수 있는데 그 언약적 관계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계약적 컨셉이 아니고 가치를 공유하고 사랑, 존경, 이런 상호 신뢰의 유대감으로 표현되는 이런 부분을 이제 언약적 관계라는데, 좀 한 단계 좀 높은 상호 간의 그 가치 공유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는 기업하시는 분들이 그 사회적 책임, 특히 국내에서 벗어나서 글로벌적인 시각으로 전 세계에 대한 그 관심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이런 것들이 이제 글로벌 경영자들 공통점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최근에도 우리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이 말씀하신 부분이 뭐 행복 경영의 추구, 이런 거를 각 그 계열사 CEO한테 미션을 줬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여기서 말하는 스피리추얼 밸류의 구축입니다. 이런 정신적인 그 경영, 뭐 이런 가치 경영,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필요하고 또 중시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기업을 하고 있다는 걸 한번 인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이제 사업 기회를 이제 양면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저희가 많이 쓰는 게 이 그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을 쓰는 우리는 인류를 포노사피엔스라고 하고, 이거에 좀 적응을 잘 못하는 일반적인 호모사피엔스하고 양립이 되어 있는데, 사실 포노사피엔스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 시장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슨 사업 기회를 많이 포착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노령화 사회고, 또 우리가 아직 이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한 또 새로운 사업 기회도 우리 같이 좀 규모가 작은 회사들은 노려볼 만한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지금 시장이 크다고 그 시장에서 자기가 뭘 얻을 수 있다기보다는 또 한편으로는 또 그 반대면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자는 취지에서 제가 한번 이 두 가지를 한번 대립을 한번 시켜봤고요. 그리고 이제 4차 산업시대에서는 비즈니스 기회를 철저하게 소비자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나오는 그 기업들은 철저하게 소비자 관점에서 모든 비즈니스 모델을 접근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공급자 시대에서 이제 소비자 중심으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항상 소비자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되묻고 자문하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제가 이제 좀 시사성 있는 그 자료를 한번 이렇게 세 가지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그 우리 나스닥, 선진국 시장의 그 대표가 될 수 있는 나스닥 시장에 그 20년 전에 1999년에 탑 10 기업과 그다음에 작년 2019년에 탑 10 기업,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코스피 기업의 탑 10 기업이 지금 현재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은, 아마 20년 전에 우리나라 지금 그 코스피 기업들이 나스닥 기업이랑 아마 유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나스닥의 작년의 모습, 주로 이제 기업들을 보시면 뭐 아마존, 페이스, 구글 이런 기업, 플랫폼 기업들이 자리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산업도 이런 방향으로 바꿔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으로 제가 한번 표를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4차 산업 핵심이 되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여기에 탑10 글로벌 기업들은 이런 기업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기업들을 벤치마킹해서 가야지만 앞으로 미래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지속적인 경영할 수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장표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거는 그러면 지금 이제 플랫폼 기업, 뭐 쉽게 얘기해서 배달의 민족 같은 게 그 신문지상에서 4조 8천억에 매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자는 배달의 민족이 게르만 민족이라는 그런 우스갯소리까지 좀 나오고 있을 정도인데, 왜 이런 기업에 4조 8천억 같은데 가치를 투자하는 그런 외국 투자가들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도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옆에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금호산업 쪽이 뭐 대주주 같은 경우는 한 3천억밖에 못 받았지만 실제적으로 인수금융으로 합쳐가지고 2조 5천억에 매각이 됐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아시아나항공 같은 데가 훨씬 더 가치가 있어 보이는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 왜 외국 그 전문 투자가들은 이런 기업에 가치를 더 많이 줄지? 실제로 이런 기업들은 훨씬 더 많은 그 빅데이터, 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는 가치가 높은 기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는 시각을 좀 달리해야 된다, 이런 걸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뭐 제조업도 있고 서비스도 없고 재화 용역 서비스를 소비자한테 전달하는 데 있어서 잘하기 위해서는 마케팅을 잘해야 되는데, 과거의 마케팅은 이제 언론사, 뭐 지상파나 뭐 라디오나 신문 잡지를 통해서 주로 했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유튜브 세상이고 유튜브를 통해서 모든 걸 검색하고 배우고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또 1인 채널도 많이 확산되다 보면은 이제는 마케팅 방법도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돈을 써서 홍보, 광고를 해서 자기 회사를 알리고 소비자한테 편익을 제공할지는 여러분들이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거기에 또 전문성 있는 기업들하고 많이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스타디치를 많이 활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저희가 이런 그 기업가 정신을 갖고 회사를 경영하기 위해서는 혼자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계신 모든 CEO분들이 혼자서 일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본인과 같이 하는 동료 임직원들이 본인과 같은 마음을 갖게 하려면은 실질적으로 보다 더 유연한 생각, 또 항상 호기심을 가지고 실제 뭔가를 시켜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게 여러분 기업이 한 단계 한 단계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시대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별첨한 거는, 제가 과거 한 15년 정도 전부터 이 표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제가 건의드리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이 장표를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자기가 처한 경영 환경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장표인데, 사실 제가 이 장표는 금융감독원에서 매일 나오는 자료입니다. 제가 금융감독원 홍보대사는 아니지만 굉장히 정확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실례로 각 국가의, 주요 국가의 그 경기 상황을 보시려면은 주가 지수가 어떻게 변했는지 추세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 주요 국가들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1997년도에 금융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또 수출 주도 국가다 보면은 환율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환율 추세는 어떻게 되는지 여기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가 있고요. 또 그 아래 보시면 금리 상황이 어떤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년이 그 벤치마크 1도 돼 있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10년 금리를 추세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머더티 부분이 나와 있는데, 뭐 금 시세라든가 원유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추세를 볼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유익한 자료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은 이런 거시적인 부분을 가지고 한번 보시면은 본인이 지금 현재 처한 경영 환경을 인지하고 또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를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곱씹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제가 그 이제 새로운 그 2020년 새로운 10년을 또 준비하고 거기에 첫 해가 되는데, 이 첫 해에 어떤 생각으로 회사를 경영할 건지에 대해서
또 어떤 도움을 받고 어떤 자료를 활용할지는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경자리는 여러분 기업 모두가 만사 형통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